여기 한국의 한적한 밤골목을 걸어가는 헝가리에서 왔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길을 걷던 중 그녀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을 보게 됐고 이내 숨어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남성을 지켜보다 약 5분이 흘렀을 때 다른 한쪽에서 또 다른 남성이 수상한 남성을 향해 걸어옵니다. 그렇게 둘은 만났고 이후 둘의 행동에 여성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목격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서 엘테 국립대학 한국학과에서 조교로 재직 중인 야사이 마리라고 합니다. 2008년 이곳에 한국학과가 개설된 뒤 지금까지 줄곧 큰 인기를 누리는 학과 중 하나이며 이곳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금도 줄을 지어 서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한국학과는 입학 점수 합격선이 헝가리 전체 대학 학과 중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기 때문에 매우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도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한국학과에 진학했고 지난해에 졸업을 했는데 교수님의 추천으로 이곳에서 조교로 재직을 하면서 교수님의 논문을 돕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이번에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교수님께서 한국으로 세미나를 가시게 되었는데 수행비서 역할로 제가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국학과를 다니면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저였지만 지금껏 한 번도 한국을 가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되더군요. 심지어 교수님께서는 세미나 준비할 때 외에는 충분히 한국 여행을 즐겨도 된다면서 재밌는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라면서 카드까지 제게 쥐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다페스트에서 한국 드라마 촬영을 우연히 본 뒤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좋아했던 촌스러운 소녀가 이제는 직접 한국에 오게 되다니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군요. 그리고 한국에 입국해 첫 발을 내디딜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땐 부다페스트 공항과 달리 공기가 상당히 쾌적하더군요. 공항 내 흡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새어나온 연기 때문에 공항 내부에는 매캐한 연기가 공항 내부에 가득한데 한국은 전혀 그런 냄새나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온 저는 한국 공항의 공기는 왜 부다페스트와 다른지 알게 되었는데 공항 곳곳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항 곳곳을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공기를 정화하고 있더군요. 이런 최첨단 로봇은 태어나 본 적이 없었던 저였기 때문에 아주 놀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어쩜 그리도 말끔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저처럼 유럽인들의 경우에는 피부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무엇 때문인지 피부 고령화가 매우 심한데 공항 내부에 걸어 다니는 한국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피부가 깨끗하고 말끔한 게 참 보기가 좋더군요. 심지어 저희 교수님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한중년의 남성분마저도 피부가 매끈한 게 너무 세련돼 보이는 거 있죠? 그렇게 넋을 잃고 한국인들을 구경하고 있던 저에게 교수님께서는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젊어 보이지? 저기 저 사람 봐라. 아마도 저 사람은 나와 나이가 비슷할 거야. 그런데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지? 이게 유럽인들과 한국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란다. 아마도 이번 여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차이나는 여러 문화를 많이 보게 될 텐데 굉장히 흡족할 거란다라고 하시면서 허어 너털웃음을 보이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교수님께서는 항상 저와 학생들에게 근엄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소 낯설게 느껴져 다음에 친구들에게 말해줄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에서 2주간 저희의 발이 되어줄 렌트카를 빌리기 위해서 업체를 찾으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는 굳이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미리 설치해둔 핸드폰 앱으로 렌트카를 대여하시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그렇게 대여한 렌트카는 5분도 지나지 않아 공항 입구로 차량을 가져다 주시더군요. 헝가리에서 렌트카를 빌리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차량과 금액을 비교해서 겨우겨우 차량을 빌릴 수 있고 그마저도 사기꾼들이 투성이기 때문에 내가 주문한 차량과 실제로 마주한 차량의 차이가 있기도 하죠. 그뿐인가요?
렌트카 업체들은 계약서에 글씨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써넣어 아주 악랄함의 끝을 보여주는가 하면 공항 렌트카 대여소와 실제 대여소가 다르다는 걸 이용하여 아주 교묘하게 차를 바꿔치게 하는 등의 정말 최악을 보여주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핸드폰 앱 몇 번의 터치만 하면 내가 원하는 차량을 원하는 시간에 그것도 아주 정직하게 받을 수 있는 미친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렇게 차량을 대여한 저와 교수님은 렌트카를 타고 호텔이 위치한 서울 중심가로 출발했는데, 이동하는 중에 본 인천과 서울의 풍경은 아주 다채로웠습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중심가에서 멀어질수록 대부분의 마을이 베드타운으로 변해 있어 도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지만, 한국은 서울 중심가뿐만 아니라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까지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길거리 곳곳에서는 편의점, 코인 세탁방, 미용실 같은 다양한 생활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대부분의 이런 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부다페스트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용실을 한번 가려거든 차로 1시간 이상은 좋게 운전을 해서 나가야만 겨우겨우 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서로서로 머리를 깎아주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도보로 5분, 10분만 나서면 길거리 곳곳에 저런 시설들이 있어 아주 편리해 보이더군요. 심지어 은행, 병원, 우체국 같은 여러 시설들 역시 길거리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다니 제게는 아주 놀랍고 진기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로 이동하는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공부하고 배웠다는 제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잠시 개인정비 시간을 가지고 저녁 시간이 되어 로비에서 교수님과 저,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 함께하는 여러 나라에서 모인 한국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외부에 미리 예약해둔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간 곳은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한우 음식점이었고, 음식의 맛은 정말 제가 지금껏 먹어본 소고기 중에서도 가장 맛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지금껏 저는 일본의 와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고급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한우를 먹어본 뒤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되었죠. 식사 자리 역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너무너무 즐거웠지만 제가 가장 재미있게 눈여겨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식문화였는데요. 재학생 때 한국인들은 고기를 자를 때 가위로 자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 너무너무 신기하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조교분들도 저처럼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테이블마다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먹고 싶은 음료, 음식은 물론이고 직원 호출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처음 받기에 정말 놀라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 놀라웠던 게 있는데, 한국 음식점이다 보니 당연히 가게 내부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잠시 화장실을 갈 때 보니 한국인들은 화장실을 간다든지 혹은 흡연을 하러 가는 경우 본인의 짐을 챙기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다 두고 가더군요. 물론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었지만 알고 있음에도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즐거운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모인 사람들은 호텔로 돌아갔고, 저 역시 교수님을 모시고 호텔로 돌아갔는데, 저는 그제야 가슴 벅참이 밀려와 호텔 밖으로 잠시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요.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길거리 곳곳을 돌아다녔고, 심지어 골목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며 한국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사건을 겪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고 직접 눈으로 본 적은 더더욱 없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는데요. 어느 한 골목을 지나던 중 웬 남성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앞을 서성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딱 봐도 차 주인은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남자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겁에 질렸고, 혹시 도둑질을 하거나 차에 해코지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봇대 뒤에 숨어 남성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계속되었고, 차문까지 열어보기도 하고 차량 내부의 플래시를 비춰보기도 하면서 누가 봐도 자동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수상쩍은 행동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남성은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시도했고 몇 초간 짧은 통화를 하더니 계속해서 차 주변을 어슬렁거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직적인 범죄가 틀림없다고, 지금 일행을 부른 게 분명하다고 경찰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던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그때 저 멀리서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한 남성이 차량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남성은 연락 주신 분이냐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며 차 문을 열고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시동이 꺼진 차량에 실내등이 켜져 있었고 지갑마저 차량 내부에 그대로 있었는데 길을 걷다 이 모습을 본 남성이 차량 앞 유리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연락해 이를 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믿어도 된다는 교수님의 가르침이 있긴 했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았죠. 차문이 굳게 잠겨 있음에도 차 창문을 어떻게든 깨부수고 안에 있는 지갑하며 각종 돈이 될 법한 물건이라면 싹 다 훔쳐가 버리는 그런 행위만 태어나 지금까지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을 거라고, 한국인들이라고 뭐가 그렇게 다르겠냐면서 교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치안은 길거리 곳곳에 CCTV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소매치기나 절도 등의 범죄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CCTV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CCTV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치안을 잘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CCTV 때문일 거라고 믿어왔는데 지금 이 모습 하나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했던 말들이 하나둘씩 생각이 나더군요. 한국인들은 비나 눈이 오는데 자동차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든지 실내등뿐만 아니라 자동차 라이트가 켜져 있으면 자동차 앞 유리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껏 한국을 좋아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깔보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고 또 늦은 밤이지만 혼자 길거리로 나와보길 참 잘했다는 생각 등 참 많은 것들이 떠올랐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편협하게 바라본 제 자신을 스스로 손가락질하며 반성하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었기에 매우 흡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과 헝가리가 어떻게 다른지 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한국은 얼마나 다른지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음 날 깨닫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길거리 곳곳에서 헝가리와 너무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차량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한국의 거리에는 차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었고 또 그중에서는 우리도 너무 비싸서 평생에 한번 탈까 말까한 삐까뻔쩍한 외제차들이 길거리에 많아도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물론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세계에서 잘 사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쩜 그렇게 흔하게 몇 억씩 하는 비싼 차들을 자주 목격이 되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교수님을 모시고 세마나가 열리는 한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주차를 하고 나서다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의 문에는 이상한 스티커가 하나씩 붙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것은 문콕 방지 스티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에 사용하는 용도인지 확인을 했을 때 정말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주차를 하다 옆차와 간격이 좁아 문을 열 때 행여나 옆차에 부딪히는 문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문콕 방지 스티커를 붙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를 했을 때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앞차나 옆차 그리고 뒷차까지 생각을 해서 간격을 넓게 해서 세우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차는 단지 교통수단이고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저로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행동하는 한국인들의 이런 사소한 행동에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유럽의 경우에는 주차 공간의 틈이 정말이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주차를 시도해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심지어 앞차든 옆차든 또 뒷차든 상관없이 범퍼를 살짝 부딪혀가면서까지 기어코 주차를 하고야 맙니다. 솔직히 자동차 범퍼야 원래 충격을 흡수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차량을 개인 소유물이고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민폐를 끼치기 싫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나니 한국의 치안이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오게 됐는지 알겠더군요. 한국인들은 그냥 나 아닌 남에게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 극도로 조심하는 사람들이고 그 덕분에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런 말도 있더군요. 한국은 노숙자마저 질서를 지키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알고 나니 한국이 더더욱 좋아지더군요. 그날 밤 교수님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제게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니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라면서 혹시나 마음에 든다면 지금은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도 많고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준다면서 한국에서 일을 하며 살아보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는 한국 교수님이 있는데 밑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다면 추천해줄 의향도 충분히 있다고 하셨고 말이죠. 저는 교수님의 뜻밖의 제안에 며칠을 고민하다 얼마 전 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슴 따뜻한 한국에서 펼쳐질 제 미래의 인생 너무너무 설레는 지금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